자, 문재인 지지율이 여론 회사들 간에 분석하는 내용이 영 다릅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보면 여론조사 회사들, 특히 메이저라고 하는 갤럽, 리얼미터, RN서치 이런 조사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번씩 총대를 메고 앞다투니 뒷다투니 하면서 올릴 때는 쭉쭉쭉쭉 올리고 또 내릴 때는 쭉쭉쭉쭉 내리고 이랬는데, 최근에 이 문재인의 지지율을 둘러싸고 이제 40% 중반에 있는 여론조사와 50% 초반이라는 여론조사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부분에 손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메이저 여론 회사들끼리 지금 괴리되는 현상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양상인데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정작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0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20대 지지도가 남녀 모두 10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 22일 날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문재인 지지율은 45,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도 45라고 하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20대 지지도가 전주보다도 10포인트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41%가 문재인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대 중에서요. 그런데 전주는 51%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에는 부정이 45로 전주보다 8%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는 최근에 HTTPS 차단금열, 즉 야동 차단금열, 여성가족부, 아이돌 외모 지침, 또 서른 어원 등이 20대는 반공교육받은 애들이다, 이명박 박근혜 때 교육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들을 했죠.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랬다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가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그 당시 학교 교육이라는 게 거의 반공교육이었다. 좀 웃겨요. 지금 20대 같으면 태어난 게 언제 태어났습니까? 지금 99년도에 태어난 애가 20살이에요. 그러면 20대라고 하면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의 90년대에 태어난 애들인데, 90년대 때 뭔 반공교육이 있다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야동차단, 아이돌 외모에 대한 여성가족부 지침, 또 민주당 정치인들의 20대 비하 등이 논란이 됐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응답자 중 남녀 모두 지난주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여자도 10포인트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전체적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41%인데 남자 여자 합쳐서인데, 여성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좀 내려갔지만, 그런데 남성의 지지율은 아주 낮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남녀 모두 10포인트씩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학생층에서도 낙폭이 컸다는 거고, 결국은 이것은 야동 차단과 아이돌 외모 같은 성평등 지침서가 좌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문재인 긍정 비율이 30대는 59, 40대는 56, 60대는 36, 60대 이상은 38입니다. 그래서 40대는 긍정 평이 각각 부정보다 앞서고 50대, 60대 이상은 부정이 긍정보다 앞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는 하기 싫고요. 20대 지지율만 갖고 제가 좀 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 조사는 갤럽은 매일 조사하는 게 아니라 19일부터 21일, 그러니까 19, 20, 21일, 지난주에 하, 수, 목 3일을 조사를 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금요일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1.2% 올라서 지난주가 49.8인데 51%라고 발표했습니다. 갤럽은 목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하수목 조사한 내용으로 지난주보다 2% 내려간 45%라 했는데, 리얼미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고 지난주보다 0.2% 올라간 51%로 다시 50%대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5%와 51%, 6% 격차가 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갤럽은 목요일까지 조사로 문재인이 떨어지고 있다 했는데, 리얼미터는 금요일까지 조사로 문재인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조사를 같은 기간,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월요일 금요일을 추가했지요. 갤럽은 화수 목이었는데, 그러면 월요일과 금요일이 서로 상쇄되는 성향이었다. 그럼 문재인이 올라가는 경향이다라고 리얼미터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요일은 올라갔을 거고 월요일은 내려갔을 거니까 갤럽에 없는 월금이 서로 상쇄한다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리얼미터는 올라가고 갤럽은 내려갔냐, 리얼미터는 1.2% 올라가고 갤럽은 2% 내려갔냐에 대해서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리얼미터 측이 문재인이 올라간 이유를 지적한 것이 문재인이 경제인, 소상공인, 종교인, 김용균 씨 유족 등 각계각층과 만남을 확대하고 유한대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렇게 강화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대에서 1.1%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극단적이죠. 갤럽은 20대에서 남녀 공이 10%씩 하락해서 문재인이 10% 하락했다는데, 리얼미터는 1.1% 하락을 했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유한대 졸업식에 참석해서 그것이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갤럽이 이야기하는 20대의 하락 원인에서 야동 문제,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외모, 성평등 지침 아이돌 문제, 그리고 서른 의원의 발언 문제 등이 이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원인이 되었다. 20대 지지율이 10% 하락하는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얼미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각계각층을 만나고 특히 유한대학 졸업식에 간 부분이 20대가 조금 하락했지만 문재인 지지율이 전체적으로는 1.2%나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잘못했다라는 부정평가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0.1% 올라서 44.1이에요. 그러면 갤럽에서 문재인이 잘못한다는 45, 리얼미터에서 문재인이 잘못한다는 44.1,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잘한다는 갤럽이 부정평가 45와 똑같은 찬성 45, 반대 45인데, 리얼미터는 찬성 51, 반대 44.1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대에서 8.9%나 차이가 납니다. 리얼미터 조사와야 갤럽 조사 간에요. 이쯤 되면 자기들끼리도 지금 손발이 맞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이 9%라는 것은 결국은 오차 범위 한계를 벗어나는 수준의 조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대에 있어서 갤럽 조사에서요, 찬성이 41, 반대가 45인데 20대 여성의 긍정률도 50%, 지난주에는 60%였는데 이렇게 10% 내려갔고, 남성은 32로 같은 기간 9%를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성절조차도 완전히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야동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면 다른 조사를 좀 봐야 되는데, 데일리안이 지난주 수요일 날 RN서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한 문재인 지지율이 47.7% 나왔고, 부정이 46.9%, 긍정, 부정이 거의 0.8%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여론조사에서 39%로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전주보다 9.7%나 하락했다는 거죠. 30대도 6%나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RN서치의 소장도 20대에서 많이 빠진 것이 야동 검열 논란으로 피로감이 가중된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이 야동을 검열하겠다 했을 때 100% 20대, 30대 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질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지난주에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RN서치에서도 20대에서 9.7%가 빠졌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갤럽에서 10% 빠졌다나 RN서치에서 9.7% 빠졌다라는 것이 더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오늘 아침에 일찍 발표했지만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발표한 조사를 공개한 부분인데, 왜 리얼미터에서 20대에서는 1.1% 밖에 빠지지 않았고 문재인이 1.2%나 지지율이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까? 이를 보더라도 리얼미터 조사에 지금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 앞에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 로우 데이터, 원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파 진영에 좀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 공정의 지난 1월 달 문재인 지지율은 29.3%였습니다. 자, 문재인 지지율에 따른 이런 이 평가가 이렇게 상응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론조사 회사 중에 일부가 정권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뭔가 봐주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어떻게 20대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여론조사의 격차가 다른 여론조사하고 한 8, 9% 이상 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리얼미터 조사에 이 표본 오차는 95%로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4%를 벗어나면 여론조사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주장으로 따르면요. 자, 리얼미터 조사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국민 앞에 해명을 좀 하라. 자,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측에서 지난주에 20대에서 표를 잃을 짓거리를 수도 없이 했다. 근데 문재인이 유한대학에 가서 사진 하나 찍었다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0대 지지율 하락이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1.1%밖에 안 내렸고,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는 10%가량 내렸다라는 것은 뭘로 설명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론조사 회사들 자료 보관 잘 해놓고 있기 바랍니다. 정권 바뀌면 반드시 한번 틀어가지고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말 사이에 가슴 아픈 일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자, 22일 오후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20대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부산과 인천에 주소를 둔 이들은 하루 전에 투숙을 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이 경찰에 의하면 2명은 부산에서 왔고 1명은 인천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서 자살 동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 4시쯤에 이 거제도의 펜션을 방문해서 저녁에 술과 고기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펜션 주인은 애초 2박 3일 일정으로 이들이 방문을 했는데 오랫동안 기척이 없어서 열쇠를 따고 들어가 보니 시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번개탄을 피운 거겠죠. 그래서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이 있다라는 유족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세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에 우울증 이렇게 앓고 있다고 이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느냐,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이틀 뒤에 어제 낮 12시 40분에 포항의 송라면 모 펜션에 투숙 중이던 2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예약 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어서 펜션 주인이 이렇게 가보니까 비닐을 머리에 쓴 채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충북 충주에서 온 28살, 한 사람은 경북 경산에서 온 26살짜리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거제에서 3명, 포항에서 2명, 5명의 20대가 자살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상인 사회냐는 겁니다. 정말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 정권부터 다 누적된 문제지 내 책임이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집권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른이라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20대가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이렇게 말을 했고, 홍일표는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줘서 그렇게 지지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20대는 북한 문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미안한 소리지만은요. 그 애들이 무슨 반공교육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대 교육으로 교육을 잘못 받아서 무슨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를 낮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 캥기는 게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죠. 자, 이거 완전히 운동권 출신들이 꼰대가 된 겁니다. 이 둘 다 제가 볼 때 이 민주당의 홍익표도 운동권이고 서른도 운동권인데 이들은 다 과거에 학생 운동을 했지만은 살아오면서 스스로 꼰대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학생 운동을 했다고 그것이 마치 민주주의적 가치를 알고 청년들의 시대적 고민을 이해하고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시대에 학생 운동을 한 것은 그야말로 누구나 다 하던 시대에 그냥 했을 뿐이고요. 그들이 학생 운동을 했지만은 그들의 의식은 20대부터 지금의 꼰대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이 80년대에 제 다니던 시기에 했던 짓거리를 보면 학생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적개감, 후보들에 대한 엄청난 굴림, 그리고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아주 저열한 분노, 이런 것들로 똘똘 콤플렉스로 뭉쳐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기성세대의 꼰대 수준에 버금가는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20대부터요. 그것이 이제 세월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런 꼰대의식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학생운동 마치고 사회로 나오면서 또 사회운동 이러면서 그 운동을 하는 시기 동안 복수심과 적개감으로 똘똘 뭉쳤고 그런 것이 콤플렉스가 더 강화되고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지금 안하무인이 되어서 20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죽은 5명의 청년들에게 20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자살을 했냐고요. 아무런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있었다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냥 우울증을 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그냥 잿빛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해서 자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20대의 실상이 어쩐 줄 안다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으며 최저임금, 인상이니 이런 정책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자, 문정권은 20대부터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수 세력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도 역시 꼰대기는 마찬가지다. 더 못지않은 꼰대들이다.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